한국은행이 내년에도 높은 수준의 물가가 유지될 것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최근 청약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예상 밖의 흥행에 성공한 단지가 등장해 눈길을 끕니다. 최근 반도체주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부진 우려가 커집니다. 내년도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증가할 전망입니다. 임대인들의 세입자 모시기 전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에도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해 내년도 금리 추가 인상을 확실시했습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밝힌 올해 11월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평균 5.1%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최고치를 찍고 점차 둔화했지만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최근까지 지속해서 오름폭이 확대된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연간 상승률이 지난 1998년 이후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관련 간담회에서 5%대 고물가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내년 예정된 전기가스 요금의 큰 폭 인상이 물가를 끌어올릴 주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내외 경기 둔화폭 확대와 부동산 경기 위축 같은 물가 하방 압력 역시 크기 때문에 내년 물가는 상고 하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으로의 물가 흐름을 보면 소비자 물가는 당분간 5% 내외의 상승률을 이어가겠지만 국내외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오름세가 점차 둔화되어 내년에는 상고 하저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이에 따라 이창용 총재는 당분간 물가에 초점을 맞춘 통화 정책을 가져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목표치인 2%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 정책 운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내년 초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신호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창용 총재는 그간 물가 잡기에 방점을 찍었던 통화정책 방향을 넓혀 앞으로 경기 둔화, 부동산 시장, 금융 불안정 등도 주의 깊게 살펴 참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당장 지불해야 하는 카드값이 적다는 유혹에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2월 잔액이 1년 새 20%가 넘게 불어났다고 하는데요. 가게는 물론이고 카드사의 부실 위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카드값 10%만 결제하는 리볼빙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 삼성, 현대 등 7개 전업 카드사의 지난달 리볼빙 2월 잔액은 7조 2,105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조가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 4월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리볼빙은 카드 대금의 일정 금액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겨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소비자는 카드 결제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 신용카드 연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리볼빙 수요가 늘어난 데는 먼저 올해 카드론이 DSR 규제에 포함되면서 일부 카드론 수요가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리볼빙은 금융상품이 아닌 부가 서비스로 해당 규제에서 벗어나면서 그 규모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의 여파로 조달 비용이 크게 늘자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 서비스 등의 고객 혜택을 줄이고 있는 점도 리볼빙 유입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리볼빙의 높은 수수료율입니다. 7개 카드사의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0월 기준 14.35에서 18.46%로 카드론보다 높습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주춤했던 것도 잠시 여전히 높은 여전체 금리 수준의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법정 최고금리 상한선인 20%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결제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2월을 반복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취약차주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잔액이 증가할수록 부실 위험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대출까지 받아가며 리볼빙을 갚는 일부 차주들이 늘면서 고스란히 카드사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한파가 불어닥친 청약시장에선 입지와 브랜드 등 기존의 흥행 키워드의 약발이 전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신규 단지에는 청약 통장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고금리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 부담이 커지며 분양가가 저렴한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무섭게 냉각된 청약시장에서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어제 강동 헤리티지 자이의 특별 공급 청약이 진행됐는데 113가구 모집에 5,340명이 몰려 4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분양시장 대장주로 불린 올림픽파크 포레온과는 대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불과 보름 전 진행된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특공은 경쟁률이 3.3대 1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두 단지는 가까운 지역의 브랜드, 새 아파트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교통과 교육 여건 등 입지 면에서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앞선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두 단지의 청약 성적이 반대로 나타난 겁니다. 시장에서는 분양가가 희비를 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강동 헤리티지 자이 같은 경우에는 입지도 우수한 편이고 거기에 최근에 분양한 인근의 아파트보다도 분양가가 훨씬 저렴한 부분을 보고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두 단지는 약 3억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났습니다. 강동 헤리티지 자이의 분양가는 59제곱미터가 6억 6천만 원으로 책정됐고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59제곱미터가 10억 5천만 원대입니다.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마포 더 클래시 역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청약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입니다. 이 단지는 최근 1순위 청약 결과 53가구 모집에 792명이 지원해 14.9대 1을 기록했습니다. 분양가는 59제곱미터가 10억 원대로 주변 아파트 대비 약 3억 원가량 저렴합니다. 내년에도 금리 상승과 기존 주택가 하락세가 이어져 분양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의 중요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반도체주가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죠. 실적 부진 우려는 커지고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빠지고 있는 건데요.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업황 부진 우려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1.51% 하락하며 58,600원까지 밀렸습니다. SK하이닉스도 0.89% 떨어진 78,300원까지 주저앉았습니다. 반도체 혹한기에 두 기업의 실적이 연일 하향 조정되며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는 21일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은 반도체 메모리 업황을 가늠할 바로미터로 꼽히는데 마이크론의 매출 반토막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반도체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존 7조 8천억 원에서 25%나 눈높이를 낮춘 겁니다. 국내 증권사는 최소 6조 원대에서 최대 8조 원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분위기는 더 침울합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스마트폰 사업 등이 메모리 반도체 부진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SK하이닉스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전체 95%에 달해 타격이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증권가에선 4분기 SK하이닉스가 1조 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3분기 이후 10년 만에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겁니다.
증권가의 목표 주가도 덩달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기업의 주가와 실적이 불황 터널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트렌드포스는 내년 디램 수요 증가율은 역대 최저에 머물고 디램과 낸드의 평균 판매 가격은 올해보다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증권가는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 축소와 감산 등을 통해 3분기 업황 반등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지난달에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던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최근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꼽히는데요. 그럼에도 증권가에선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이유를 짚어드립니다. 이달 들어 LG에너지솔루션 주가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난달 11일 62만 4천 원이라는 신고가를 기록했던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오늘 48만 원 선에 거래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달에만 17.89%, 고점 대비 22.76% 하락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테슬라의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 주요 공급사 중 한 곳으로 최근 이어진 테슬라의 급락세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0월부터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가격이나 독일 시장에서 판촉 활동을 하는 등 전기차 수요 둔화 이슈와 트위터 악재에 현지 시간 19일 150달러 선마저 내줬습니다. 또한 내년 1월 17일 상장 1주년을 맞아 LG에너지솔루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792만 주에 대한 보호 예수가 풀리며 오버행 우려도 주가 하방 압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내림세에도 투자 의견을 낸 모든 증권사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정원석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현재 유통주식 내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약 35%에 이르고 업종 내 밸류에이션이 높게 할증된 점은 다소 부담이라며 하지만 미국 IRA 법안 시행에 따른 동사의 수혜가 커 추가적인 주가 조정 시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우려에 비해 4분기 중대형 전기차 출하량과 평균 판매 단가도 큰 변동이 없고 내년 얼티엄 세일즈 1공장 가동으로 매출 성장이 전망되고 있어 내년 2분기부터 주가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방역 완화 기대감에 상승세를 탔던 리오프닝 관련주가 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며 공매도 거래 상위 순위에 리오프닝주가 대거 진입한 건데요. 최민정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리오프닝주의 일부가 공매도 타깃이 됐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 거래일 기준 공매도 거래 상위 10위권에 리오프닝 관련 종목인 호텔신라, 아모레퍼시픽 등이 포함됐습니다. 중국이 방역 완화 정책을 발표한 지난 5일 대비 19일 호텔신라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1%대에서 29%대로 올랐고 아모레퍼시픽도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공매도가 몰리며 주가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호텔신라와 아모레퍼시픽은 각각 1.38%, 5.38% 떨어졌고 파라다이스와 대한항공도 하락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규제 완화를 시행한 지 일주일 만에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의 주가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증권가에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기엔 힘이 부족하다며 내년 3월에 발표되는 중국의 개방 정책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게 완전히 중국이 개방을 한 게 아니고 이제 부분적으로 개방을 하겠다라고 이제 정책적으로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익 추정치로 온전히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완전하게 개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어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방역조치 완화가 경제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된 점은 리오프닝 관련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집 팔기를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하면 전세마저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들 하는데요. 특히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증가할 전망이라 세입자 모시기 전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부의 서청석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내년에 입주 물량 많다 하는데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네, 직방에 따르면 예.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체 30만 2천 가구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보다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내년 15만 5,470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올해 대비 9%가량 늘어난 건데요. 지방은 올해보다 29% 많은 14만 6,600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서 기자, 조금 더 이제 지역별로 입주 물량을 세분화돼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지역별 입주 물량은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등 모두 올해보다 입주 물량이 증가합니다. 예. 서울은 강남구, 은평구, 서초구 등 순으로 입주 물량이 많은데요.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이 완료된 사업장의 영향이 큽니다. 경기는 양주, 화성, 평택 등 택지지구 위주로 입주 물량이 공급되는데요. 인천, 검단, 송도 등에서 입주가 이어지고 지방은 올해 입주가 많았던 지역 위주로 물량이 많았는데요. 대구가 3만 4,600여 가구, 충남 2만 1,400여 가구, 부산 2만여 가구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한때는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해서 걱정할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입주 물량이 오히려 많아져서 걱정인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어떤 부분이 좀 예상이 됩니까? 네, 부동산 시장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예. 올해 아파트 매매도 역대 최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수요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입주 물량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일각에선 역전세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겁니다. 역전세난은 신규 입주 물량 증가로 전세 수요자가 줄어들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경우 자칫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최근에 보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가가 빠지고 있고요. 매매가도 함께 빠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거기다가 이렇게 입주 물량까지 많아져서 악영향이 올 수 있다는 건데 업계에선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봅니까? 네, 업계에선 지금 입주 물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고금리 등 여파에 미입주가 늘고 있다면서 예. 대출금 마련이 여의치 않은 사람이 새 집을 임대로 돌리면서 전세 물건은 늘고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역전세난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를 지원해주는 곳도 있다면서 해당 지역의 경우 집주인들의 세입자 모시기가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결국 이제 대출금 마련을 위해서 세입자 구해야 되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미 일부 지역에서 이게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실제 입주율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예. 지난달 전국 입주율은 66.2%로 전달보다 6.3%포인트 떨어졌는데요. 이 수치는 2017년 8월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최저치입니다. 같은 기간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80%에서 76%대로, 5대광역시는 71%에서 67%로, 기타 지역은 70%에서 61%로 각각 크게 낮아졌습니다. 미입주 원인은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가장 많았고 세입자 미확보, 잔금 대출 미확보 등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아까도 말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실제 서울에선 최근 보증금 관련 소송이 크게 늘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부동산 시장이 내년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부의 서청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BMW가 뉴7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뉴7 시리즈는 7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해 실내를 프리미엄 라운지로 만든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나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BMW 코리아가 7세대 풀체인지 모델 더 뉴7과 더 뉴 i7을 국내에 공식 출시했습니다. 뉴7 시리즈는 탑승자의 편의를 돕는 각종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오토매틱 도어가 적용돼 버튼 하나만 누르면 차량 문을 쉽게 열 수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후에는 별다른 조작 없이 브레이크를 밟기만 하면 문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진가는 천장에서부터 내려오는 스크린에서 발휘됩니다. BMW 뉴7 시리즈는 모든 모델에 세계 최초로 시어터 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최대 8K 해상도를 제공하는 31.3인치의 넉넉한 화면은 실내를 움직이는 영화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뒷좌석 탑승자는 이동 중에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등 높은 수준의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뒷좌석에 레그 레스트를 적용해 의자를 침대처럼 바꿀 수 있게 하는 등 차량 내부를 프리미엄 라운지화했습니다. 이번 뉴7 시리즈 그리고 저희 더 뉴 i7을 통해서 대형 럭셔리 세단 시장에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제시를 하고
럭셔리 기준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를 해서 BMW 코리아는 이번 7세대 풀체인지 모델을 통해 대형 럭셔리 세단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낙윤입니다. 서울경제TV가 국내 최대 바이러스 박테리아 박람회를 내년 4월 개최합니다. 바이오와 박테리아 관련 기술이 한자리에 모이는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인데요. 수출 상담회도 함께 열려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국제 바이러스 박테리아 산업 박람회가 규모를 확대한 바이오 시스템 산업 박람회로 돌아옵니다. 서울경제TV는 메이커스 유니언 코이코와 함께 내년 4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바이오 시스템 전문 기업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산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바이오 시스템으로 박람회 주제가 확장되면서 참가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이오 시스템은 기초생명과학과 응용생명공학, 의생명 분야의 핵심 역량을 통합해 바이오 제품 개발과 바이오 산업 발전을 돕는 기술입니다. 박람회는 제약바이오, 건강기능식품, 마이크로바이옴, 바이오화학 코스메틱, 친환경 농축수산, 진단방역, 연구개발, 인공지능 빅데이터, 재생의료 등 9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됩니다. 박람회 개막과 동시에 미생물과 동식물, 산업지원 관련 주제의 컨퍼런스가 3일간 진행됩니다. 40개사 이상의 해외 바이어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 상담회도 함께 열립니다. 바이오 시스템 관련 산업의 육성,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 발굴, 제품 개발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박람회 개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미래 바이오 산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발굴합니다. 내일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 내륙과 강원 산간,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그 밖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북,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도 최고 5cm, 충남과 전북, 경북 서부로도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눈과 비는 오전에 시작되면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한파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시작해 낮에는 4도로 비교적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모레 목요일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금요일은 영하 14도까지 내려가면서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온의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대전의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 5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과 울진의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전주 1도, 부산 5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에는 전주 8도, 부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목요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인 토요일까지 충남과 전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